안녕하십니까 아주대 학우 여러분. 2018년 11월 12일 AEBS 뉴스를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10월 30일과 31일 이틀에 걸쳐서 아주대학교 창업동아리 기프티오더 드림이 주최한 기프티데이 플리마켓이 열렸습니다. 그 현장을 AEBS가 전합니다. 기프티데이 플리마켓은 10월 30일과 31일 이틀에 걸쳐 아주대학교 인마상과 도서관 사이에서 진행되었습니다. 이날 플리마켓에서는 기프티오더 드림뿐만 아니라 여러 푸드트럭과 액세서리 부스들도 교내를 장식하였습니다. 특히 이번 행사에서는 기프티오더 드림의 수익금 전액과 다른 부스의 입점비 등이 교내 장학기금으로 쓰이게 되어 의미를 더하였습니다. 행사를 주최한 관계자와 참여 부스, 이를 즐긴 학우분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아주대학교 건축학과 13학번 김영민입니다. 저는 집사람 스튜디오 스타트업에서 일하고 있고요. 또한 더 드림이라는 교내 창업 동아리 대표를 맡고 있습니다. 오늘 행사 주체가 드림이랑 창업 동아리인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러고 계시는 학우분들을 위해서 간단하게 소개 먼저 부탁드립니다. 네, 저희 더 드림은 주다와 드림 꿈의 영어인 드림의 합성어로서 더 꿈을 드리고 싶다는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기본적으로 사회적 기업을 목표로 하고 있는 창업 동아리고요. 이 사회적 기업을 목표로 하는 창업 동아리가 우리 학생들이 학생을 위한 학생에 의한 활동을 하면서 좀 더 장학금에 대한 파생 혹은 우리 학생들끼리 서로 돕고 살 수 있는 무언가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이러한 행사를 기획하고 이러한 팀을 꾸렸습니다. 오늘 이렇게 플리마켓 하고 계신데 오늘 열리고 있는 행사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해 주세요. 오늘 열리고 있는 행사는 지난 1년 동안 저희 창업 동아리가 준비한 행사로서 기부자와 셀러 그리고 학생 또한 이 소비자들이 모여서 함께 만드는 장학기금 마련 행사고요. 이 셀러님들과 이제 푸드트럭 업주분들께서는 저희의 입점 조건으로 소정의 장학금을 기부해 주시기로 들어오셨고, 저희 또한 의류 지금 판매되는 브랜드 의류나 혹은 저희 구제 의류 같은 경우는 학생 혹은 이제 기업에 있는 브랜드 사장님들께서 소정식 기부해 주신 상품들입니다. 오늘 이 행사를 통해서 바라는 점이나 학우분들께서 알아주셨으면 하는 부분이 있다면 어떤 점이요? 항상 받기만 하는 거는 좀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염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서로 나누고 서로 베풀 줄 아는 게 사람의 도리고, 우리나라에서 아직 정이라는 문화가 남아 있는 것을 좀 더 다 알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행사를 기획했고, 여기서 나오는 수익금이 전부 학교 장학기금으로 돌아가게 되는데요. 관심 가져주시고 신청해 주시면 저희가 최대한 많이 수익금을 내서 좀 더 많은 금액을 기부할 수 있으니까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 기프티데이 행사에 개인 셀러로 참여하게 된 아주대학교 미디어학과 17학번 박서연이라고 합니다. 먼저 지금 하고 계신 부스 소개 먼저 부탁드립니다. 저는 지금 연희공방이라는 이름의 인스타 마켓을 실제로도 운영 중인데, 이번 기프티데이 행사 때 셀러로 여기 판매를 할 수 있냐는 제안을 받고서 교내에서 이런 플리마켓에 참여하면 좀 괜찮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직접 핸드메이드로 만든 이런 초커, 귀걸이, 키링 같은 거를 판매를 하고 있고요. 시중에서 판매하는 가격보다 조금 더 저렴하게 할인 행사도 같이 하면서 이렇게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는 처음에 제안을 받을 때는 이게 장학금으로 쓰이는지 몰랐는데, 이제 추후에 이렇게 안내를 받게 되면서 장학금으로 쓰인다는 얘기를 듣고 처음에 저는 개인 셀러기 때문에 좀 입점비가 부담스럽기도 했는데, 이게 장학금으로 쓰인다니까 더 뜻깊고 이게 돈이 아깝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제가 파는 것도 할 수 있으니까 오히려 학교에서 이런 행사도 더 자주 열어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는 이런 거 만드는 게 취미이기도 하고 일이기도 해서 저는 되도록 많이 참여하고 싶어요. 네, 안녕하세요. 아주대학교 경제학과 14학번 강병찬이라고 합니다. 기프티데이 플리마켓에 이렇게 오게 된 계기가 무엇인가요? 사실은 여기서 이걸 하는 줄은 딱히 몰랐는데
지나오다가 이거 부스가 여러 개 보이고 그래가지고 뭔가 해서 봤는데 플리마켓이더라고요. 근데 제가 평소에 좀 옷이나 패션 이런 데 좀 약간 관심이 있어가지고 한번 지금 둘러보게 됐어요. 그럼 평소에 플리마켓 같은 데 가보신 적 있으신가요? 아, 좀 약간 유명하고 그렇게 된 데 있잖아요. 동묘역 구제시장 아니면은 광장시장 그 구제상가, 예, 그런 데는 많이 가봤죠. 그런데 좀 이번 플리마켓은 좀 어떤 느낌인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보통 구제 광장시장 이런 데서는 액세서리는 새 거는 안 팔거든요. 근데 여기는 액세서리 새 것도 되게 저렴한 가격에 잘 팔고 있고, 뭐 옷 같은 경우도 되게 저렴하게 뭐 나름 브랜드 있는 옷도 자주 많이 보이는 것 같고, 그 일단 여기 입점 비용이랑 그 일부 수익금이 저희 장학금으로 들어간다는 말을 들어가지고요. 뭐 되게 좀 괜찮은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마지막 질문이 이제 앞으로도 계속 이런 플리마켓이 생기면은 뭐 앞으로도 이런 플리마켓이 생기면은 이제 지나가다 보이면 계속 이렇게 뭐 둘러보거나 그럴 의향이 있으신가요? 둘러보고 마음에 드는 게 있으면 당연히 살 의향도 있어요. 근데 좀 약간 아쉬운 점이 웬만한 재학생들은 이게 열리는지도 잘 몰랐을 것 같아요. 약간 SNS나 아니면 따로 학교 공지사항 이런 거에 좀 적극적으로 이걸 한다 이런 홍보가 좀 필요할 것 같아요. 네, 그게 부족하죠. 지난 11월 7일과 8일에 아주대학교 중앙도서관에서는 올바른 도서관 이용문화 정착을 위한 훼손도서 전시 행사가 진행되었습니다. 그 현장을 AABS가 전합니다. 훼손도서 전시는 아주인들에게 올바른 도서관 이용 문화를 위한 경각심을 일깨워주는 행사로 올해 처음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전시는 도서관 1층 로비에서 진행되었으며 낱장 분리, 커버 훼손, 페이지 분실, 젖은 책, 낙서, 분권 등 대출과 반납을 반복하며 훼손된 각종 도서들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 훼손도서 전시를 주최하신 담당자분과 평소 도서관을 자주 이용하는 아주대 학우를 인터뷰해보았습니다. 뭐 훼손도서 전시의 목적은 말 그대로 이제 기본적으로 일단 올바른 도서관 그 자료를 이용하자 그런 취지에서 시작했고요. 그리고 뭐 아무래도 저희 제한적인 자원을 조금 더 효율적으로 좀 오랫동안 많은 사람이 쓸 수 있게끔 그런 취지에서 시작하게 됐습니다. 실질적으로 그 이용자들이 대출 반납을 하면서 그 훼손율이 그 예전에 비해서는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왜냐면 일단은 그 전공서적이라든가 그런 것들은 조금 좀 다른 책에 비해서는 훼손율이 좀 많은 편이고, 그렇지만 이제 교양서적 같은 경우는 훼손율이 극히 좀 낮은 편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전공서적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조금 세밀하게 보는 편이고, 교양서적 같은 경우는 좀 아무래도 책을 이용할 때 빨리 보는 습득, 빨리 이용하는 편이다 보니까 그 대출 이용자 수 대비로 따라서는 전공서적 아무래도 그런 것들, 특히 학습에 관련된 책들이 조금 손실이 좀 더 많이 되는 편이죠. 또 그 이용자들이 아무래도 또 많이 주로 갖고 다니면서 아마 내가 책을 진짜 소중히 여기겠다고 하는 그 마인드가 좀 그나마 조금 부족한 편이죠. 다른 책에 비해서. 그래서 물론 그 내용적으로 질적으로는 더 소중히 여기지만은 실제 이용하는 쪽에서는 아무래도 본인들이 그 자료에 대해서 열중하다 보니까 오히려 좀 손실이 더 많이 되는 편이죠.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뭐 내가 뭐 밑줄을 긋는다든가 아니면 뭐 연필로 약간 표시를 한다든가 체크 표시를 한다든가 아니면 노트를 한다든가 그런 것들은 전공서적이 있는 반면에 교양서적은 그런 면들이 거의 안 나오는 편이거든요. 우리가 일단은 이 도서 전시회를 된 동기가 일단은 목적 그대로, 의도나 목적 그대로 우리의 자산을 가장 효율적으로 이용하는 거. 학생들한테는 뭐 자산이라는 게 뭐 여러 가지도 있을 수 있겠죠. 그죠? 뭐 그 시설물도 되지만은 이 자료도 하나의 자산이기 때문에 이 자산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그 다음 후배들이라든가 아니면 뭐 또 계속 지속되는 그 모든 아주인들이 효율적으로 운영해서 지속적으로 사용 가능하거나 아니면은 진짜 작은 예산으로 우리 모두가 불편함 없이 그 자료 활용하는 데 해서 자기 개발하거나 자기 앞을 미래를 개척하는 데 조금 도움이 되는 그런 마인드만 좀 있다면은 그나마 아주대학교 자료는 깨끗하고 그리고 남들이 인상 찌푸릴 그런 자료가 없는 그런 그 도서관이 될 수 있게 좀 우리 아주인들이 좀 스스로 도와야 그 모든 사람들이 진짜 대학의 심장인 뭐 아주대 그 도서관 그런 것들 같은 맥락으로 가지 않겠나 그렇게 싶은데 그러니까 좀 나만을 위한다는 자료가 아니라 우리 아주인들 만인의 자료라는 걸 조금 더 인식을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안녕하세요. 행정학과 김문정입니다. 네, 평소 책을 대출하려고 도서관 자료실을 많이 이용합니다. 평소에 책 대출할 때 해전도서를 몇 번 보긴 했었는데 이번 전시를 통해서 학생들에게 경각심을 일깨워줄 수 있는 좋은 행사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훼손도서 전시가 아주인들에게 훼손도서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고 책을 좀 더 소중히 다루게 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11월 8일 아주 인터내셔널 데이가 개최되었습니다. 아주대학교 외국인 학생과 본교생이 함께 어울려 진행된 다양한 체험의 현장을 ABS가 전달합니다. 올해로 23번째 진행되는 아주 인터내셔널 데이는 각국의 음식과 문화를 소개하고 한국의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아주대학교의 대표적인 국제 행사입니다. 세계 음식 문화 축제, 한국 민속놀이 체험과 같은 활동을 통해 전 세계 40여 개국의 아주대학교 외국인 학생과 본교생이 화합의 장을 이루었습니다. 학과랑 이름 한 번씩만 말씀해 주세요. 저는 경제학과 김동건이라고 합니다. 저는 경영학과 졸업을 했고요. GSIS 누비아주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국정공군학과 4학년의 남준이 그럼 지금 현재 진행하고 계시는 부스는 무슨 일을 하는 건가요? 저희가 국제대학원이랑 누비아주를 알리고자 저희가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 좋아요를 누르시면 저희가 공짜로 샴페인을 주는 이벤트를 하고 있어요. 현재 기분은 어떠세요? 오늘 비가 와서 조금은 우중충할 줄 알았지만 그래도 이렇게 여러 사람들과 이렇게 또 재밌게 박수도 이렇게 하고 저도 다양한 문화를 체험해서 좋은 경험인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국어국문학과 조단입니다. 지금 기분은 어떠세요? 네. 좋아요. 기분이 좋아요. 재밌어요. 좋아요. 재밌어요. 전 세계의 학생들이 서로의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아주 인터내셔널 데이가 앞으로도 원활히 진행되길 바랍니다. 단신 뉴스입니다. 2018학년도 2학기 악영 장학재단 장학증서 수여식이 지난 7일 율곡관 영상회의실에서 진행되었습니다. 이번 2학기에는 23명의 학생이 악영 장학재단 장학생으로 선정되었고 이날 행사에는 이종철 악영 장학재단 이사장을 비롯한 악영 장학재단 이사진과 박형주 총장을 비롯한 우리 학교 관계자들이 참석했습니다. 우리 학교가 2018 중앙일보 대학평가에서 지난해보다 한 단계 오른 11위를 기록했습니다. 올해 중앙일보는 인문사회, 공학자연과학, 의학 예체능 계열 중 4개 이상을 갖춘 4년제 대학 57곳을 대상으로 평가했으며 우리 학교는 총점 172점으로 11위에 올랐습니다. 지난해 12위에서 한 단계 오른 순위입니다. 우리 학교 인문대학이 주최한 인문인 진로박람회가 지난 3일 다산관에서 열렸습니다. 다양한 분야로 진출한 인문대 선배들이 직접 참석해 후배들과 대화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인문인 진로박람회는 인문대학과 대학 일자리센터가 함께 학생들의 진로 탐색과 취업 준비를 돕기 위해 마련한 행사이며 총 230명의 인문대 재학생과 30명의 인문대 졸업생이 참가했습니다.
우리 학교 대학 일자리 센터가 아주 히든 챔피언 학생 발굴단 선정기업 발표회를 열었습니다. 우리 학교는 지난 2014년부터 히든 챔피언 학생 발굴단을 운영해오고 있으며 발표회는 4일 성우관 소극장에서 진행되었습니다. 학생들은 지난 7월부터 3개월 동안 히든 챔피언 학생 발굴단 활동을 통해 여러 산업과 업종에 대해 알아보고 우수 중견기업을 직접 발굴하는 기회를 가졌습니다. 국제학부 주관, 일본정책연구센터 주최로 지난 11월 7일 다산강 강당에서 동북아 질서와 일중관계의 재구축, 일중평화 우호조약 40주년의 회고와 전망을 주제로 제4회 아주대 일본정책연구센터 학술대회를 개최하였습니다. 행사는 총 3부로 나눠서 진행되었으며 약 350여 명의 학생들과 참가자들이 자리를 빛내주었습니다. AEBS 뉴스 여기서 모두 마칩니다. 다음 뉴스는 11월 26일에 방송됩니다. 시청해주신 아주인 여러분 고맙습니다.